87년 대선 이후에 한 번도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 나온 적이 없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대체적으로 공표 금지 기간 한 7일 인천을 놓고 보면은 그때쯤 되면은 모든 이슈 쟁점들이 거의 다 이미 다 드러나서 표심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은 한 일주일 상간 그 지점에 새로운 쟁점 이슈가 드러나서 판을 바꿀 수 있는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선거는 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 이분들은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직까지는 결집이 안 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 투표에서 이 TK, PK 지역에서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이번 선거의 최대의 저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 대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도 TK나 PK에서는 투표율이 70%가 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TK, PK 지역에서 이 본투표 날 과연 얼마만한 투표율을 기록할 것인가, 과연 50% 이상 넘게 나와서 합계 투표율이 70%가 넘는다면 저는 보수 진영에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데요. 지금 네거티브 공세 이런저런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먼저 김성태 위원장님, 예.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또 조기 대선 자체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이렇게 심상 비상계엄에서 비롯한 헌재 파면 결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를 내세우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참 복잡했고 네. 또 많은 혼란도 끼쳤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일찌감치 대선 캠프로서 많은 준비가 될 수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대선 집중도를 갖다가 민주당 이제 이재명 후보는 높였지만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좀 이제 추스르면서 아우르면서 관리하다 보니까 초반에 벌어진 그 격차를 지금 상당한 부분 따라붙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여연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선거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막판 대반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민병당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단일화 문제 여전히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설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인 지지율 흐름 이 시점에서는 어떤 분석인지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 흐름은 큰 변화가 없고 견고합니다. 네. 다만 이러저런 문제들, 특히 설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그 지지율의 변화가 미세하게 좀 보인다. 네. 이런 지점입니다. 큰 틀에서 이제 내란 종식이라는 그 흐름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지금까지 대선 막판에 대역전 드라마는 없었다면서요? 87년 대선 이후에 한 번도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 나온 적이 없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87년도 노태우 대통령 당선될 때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당시 몇몇 조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 김영삼 후보보다 앞서 있었던 거로 사전에 나왔었고 예상대로 나왔고 제가 처음 대선 여론조사했던 게 92년도 대선이었던 거겠네요. 네. 그때도 아마 민주당 쪽에서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투표함 지키기 이런 거 캠페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제가 직접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로 김영삼 후보가 앞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쭉 나오는 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돼요. 대선 직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 볼 수 있는 이 자료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공표 금지 기간 한 7일 인천을 놓고 보면은 그때쯤 되면은 모든 이슈 쟁점들이 거의 다 이미 다 드러나서 표심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한 일주일 상간 그 지점에 새로운 쟁점 이슈가
드러나서 판을 바꿀 수 있는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선거는 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김미연 소장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간 지지율이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론조사 꽃조사에서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이게 더 벌어졌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블랙아웃 이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떤 조사에서는 한 자리 격차, 어떤 조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격차가 나는 걸로 발표가 되었었지만 네. 이 두 조사를 비교를 해보면 표본수에 좀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진보 진영에서는 뭐 보수가 좀 가대 포집되지 않은 조사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구도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일강 일중 일약이라는 구도가 변화는 되지 않았고요. 이 구도가 그러면 이 일주일 사이에 어떤 그 변화의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투표 날 알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경우도 많지만 총선 같은 경우는 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총선 네. 같은 경우는 틀린 결과가 좀 틀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지역구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있지만 이제까지 지금 말씀하신 87년 대선 이후로 대선에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징크스가 또 깨지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깨지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홍영식 소장님, 사전 투표율이 34.74% 역대 이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대선보다는 다소 떨어진 수치인데요. 이게 이제 주중에 치러졌고 또 막판에 투표소 관리의 문제점 등이 지적된 영향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번 투표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최종 집계가 지난 대선보다도 약 2.2%포인트 정도 사전 투표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는데 뭐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그 사전 투표 관리의 부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원래 사전 투표라는 거는 본투표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 제도적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에 와서는 사전 투표가 각 후보 진영의 세과시용, 초전의 세과시용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전 투표가 보면은 처음 첫날 시작할 때는 역대 최대 사전 투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이 이어지다가 아주 재미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둘째 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 대선보다도 사전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최종 집계에서 2.19 정도 포인트 하락하는 거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네. 그 2.19 포인트가 하락되는 게 보면은 사전 투표율의 하락폭이 마지막 시간을 가서 급속하게 떨어지는 측면입니다. 그 배경은 뭘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전 투표율은 양 후보의 적극적 지지층,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극적 지지층이 사전 투표에 임해서 첫날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그 동력이 둘째 날에 가면서 차츰차츰 네. 줄어들었다. 이번 네. 사전 투표율은 아마 보수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불신을 제기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양 진영의 특히 이재명 그 후보 진영의 그 적극 지지층의 동원력의 크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지역별로 보면 호남 지역 투표율이 높고 대구 지역은 가장 낮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 사전 투표율이 자꾸 낮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실시된 주중 사전 투표에서 지난 대선에 육박한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높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건 상당히 높고 만일에 토요일 날 사전 투표가 있었다면 한 40%까지는 충분히 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전 투표 결과를 보면 호남은 매우 높게 나오는데 역대 모든 사전 투표에서 호남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전 투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는 바로 이거 PK 지금 말씀하신 대로 PK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거든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사전 투표율과 비교해도 한 10% 정도 포인트 낮은 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다 감안해 봤을 때 보수층은
물론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감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혹시 보수 진영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 이분들은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직까지는 결집이 안 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 투표에서 이 TK, PK 지역에서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이번 선거의 최대의 저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 대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도 TK나 PK에서는 투표율이 70%가 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TK, PK 지역에서 이 본투표 날 과연 얼마만한 투표율을 기록할 것인가, 과연 50% 이상 넘게 나와서 학계 투표율이 70%가 넘는다면 저는 보수 진영에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을 가지고 이게 낮게 나왔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저의 해석하고는 좀 다르고요. 본 투표가 얼마 나온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병대 위원장님, 뭐 각 당에서도 해석하는 바가 다릅니다. 투표율이 높고 낮은에 따른 유불리는 뭐 지금 섣부른 것 같고요. 지역별 투표율 좀 분석을 했을 텐데 민주당은 이전 사전 투표율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재외국민 투표율도 사상 최대 높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매우 높았죠. 네. 저희는 재외국민 투표율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투표를 하려면 등록을 하고 와서 또 두 번째 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 같은 경우 호남 쪽이 특별히 높았던 것들 같은 경우도 이 투표에 대해서 실은 심판 선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수 쪽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그 중에서도 사전 투표가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전 투표 비율이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이 사전 투표가 높고 대구 경북 쪽이 낮았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긴장하고 최선을 끝까지 다해야 된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님, 선관위의 미흡한 준비에 사전 투표 현장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부정선거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려난 탓일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낮은 투표율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요 대목이 정말 아픈 대목이에요. 네.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8인 경선을 치열하게 치를 때 그때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사전 투표 제도 자체를 갖다 폐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 투표율을 갖다가 그만큼 늘리겠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그 부정선거의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사전투표에서 일어난다. 네. 이 사전투표 과정과 또 그 사전투표한 보관과 또 개봉하는 그 과정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대법원을 통해서 이제 이 사전투표가 이게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로 이렇게 밝혀진 사례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폭넓게 퍼져 있는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그 주장이 일정 부분 상당히 특히 우리 보수 진영,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일정 부분 그 소구력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투표 이틀 채 되는 날 이게 투표율이 확 줄어버렸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투표소에서 줄 서 있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사전에 나눠줘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와서 하고 이렇게 또 형편없는 모습이 연출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사전 또 투표날 한 이 선택이 이게 또 잘못될까 봐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작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저조한 부분은 사실이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후보가 교체되는 그 과정 속에서 특히 TK, PK 지역의 그런 이제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들의 그 분위기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상당히 그 영향을 끼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 그런 걸 뒤늦게 이제 우리가 네. 결집을 시켜가지고 지금 TK, PK 지역에서부터 이제 수도권의 중도 무당층으로 이렇게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일부의 영향이 있지만은 이제 내일 모레 본투표에서 TK, PK 지역은 사전 투표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하게 상쇄하는 투표율이 나옵니다. 전에도 네. 그랬거든요.